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는 많이 버시고 좋은 일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저도 시청자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021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이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할 수 있는 GDP,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GDP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연간 GDP 얘기는 한번 했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올림픽이 대부분의 경우는 뭐 경기를 부양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특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로 인식이 되는데,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은 이것 때문에 중국 GDP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일반의 상식하고 좀 다른 건데, 특히나 지금 4, 4분기 중국 GDP가 뭐 끝나올 건데 이게 4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4%도 안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거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네.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분기 중국 GDP 어떻게 되냐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중국 기관들 예측으로 보면 9월 달에 4.9, 밑으로 간다고 그래서 샥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마 4, 4분기는 3.7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4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코로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전략을 갖고서 방역은 잘했는데, 이게 뭐 사람이 묶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시안, 그리고 저장성의 3대 핵심 도시인 항저우, 샤오싱, 닝보, 요 4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보시면은 9월달 이후에 이게 지금 확 늘어요. 근데 네. 이게 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전략 때문에 이게 봉쇄를 해버린 거죠. 도시 봉쇄를. 시안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1,300~1,400만 명 되는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이제 3차, 4차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온 데이터를 놓고 보면 프랑스하고 영국 이제 100명당 몇 명이 지금 확진자냐 보면은 이게 지금 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미국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고, 절대 숫자로 놓고 보면 드디어 미국이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뭐 5,000명, 6,000명 갖고 난리인데, 이거 하루 일간 100만 명? 이거 이제 뭐 전형적인 4차 유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주목할 것은 100만 명이 확진이 됐지만 이게 사망률을 보면 이게 높지 않아요. 네.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이제 주요 국가들이 확진자 수는 폭증을 하는데, 그 신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래서 요게 조금 다르다는 거죠. 백신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백신 효과일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아마 치사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은 많이 시키지만 이게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못하게 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 그래서 뭐 도시를 폐쇄하고 마을을 폐쇄해서라도 이제 안정화시키겠다. 요게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그것을 확진자 수 자체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건 이제 베이징 올림픽 요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과연 이거 제로 코로나 정책이 맞는 거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오미크론이지만 그 사이에 보면 알파, 델타 뭐 이제 계속적으로 변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이제 통제력을 갖고서 막는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게 한번 뱉어놓은 얘기를 다시 이제 뭐 집어넣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중국의 특성상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고. 근데 이것이 이제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월 4일부터 20일 사이에 그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죠. 요게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여하는 메달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장자코 연칭 여기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물론 개막식은 이제 북경 그 올림픽 경기장 거기서 하고 되고요. 근데 요걸 하려고 이 북경에서는 코로나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젠가 아ren가 보면 뭐 뉴스에도 보면 이 선수단이 오더라도 이것은 폐쇄 루트로 간다. 공항에서부터 픽업해가지고 이제 이 경기장까지 그대로 외부 접촉이 없이 가게 만드는. 그럼 사실 이제 올림픽 하게 되면 선수단이 이제 뭐 경기 끝나면 뭐 지역도 돌아다니고 뭐 술도 그렇죠.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그죠, 다 어렵겠네? 막아버리는 거죠. 그 경기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구촌의 축제가 아니라 그냥 와서 경기만 하고 가라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경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올림픽 특수는 애초부터 없다. 근데 오히려 올림픽 특수가 아니라 이제 올림픽의 부정적인 이펙트가 굉장히 커진다. 네. 바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 모빌리티를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히려 1월달, 2월달 그리고 아마 3월에 양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은 굉장히 부정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1, 2, 3월 달에 코로나 통제가 굉장히 강화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올림픽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고 북경 거의 섬처럼 만들어서 코로나를 통제하고 이후에 있는 이제 3월까지 있는 행사까지는 굉장히 제로 코로나를 강하게 진행할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3월 양회의까지는 네. 그래서 양회의가 뭐 열리는 거 보면 3월 중순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거 컨트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반대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이제 모빌리티의 저주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이게 GDP가 4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를 해놨습니다만은 실물 경기 GDP가 떨어지는데 투자, 소비, 수출을 놓고 보면 투자 4.8 지금 뭐 금년 들어 최저고요. 소비 3.9 이것도 지금 뭐 역대로 보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이한 거는 그리고 또 생산 자체도 놓고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3.7로 계속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유일하게 수출만 이게 20%대 두 자릿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빼놓고는 실물 경제 전반적이 다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도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 두 자리 숫자예요.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1.7 정도. 그래서 오히려 이보다 낮은.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물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보시면 그 총 대출 그리고 이제 사회 전반적인 자금의 유동성은 이건 줄이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의 악화가 이게 이제 중국 역사에 왔던 긴축을 완전히 풀게 만드는 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내년 1, 4분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올림픽하고 양회의 때문에 통제를 더 강하게 되면 내수는 더 빨리 이제 쿨다운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이 금융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오히려 더 확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소비는 막아놓은 상태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쓰는 상황이고, 이후에 정치적 이슈가 지난 다음에 어쨌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첫 번째, 올림픽 특수는 없고 오히려 올림픽 특수가 아니라 올림픽이 경기에 네거티브하게 작용한다. 네. 그리고 아마 GDP 수치가 이게 3자가 나오는 샥이 나올 수도 있다. 4를 깨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다. 예정된 것이다. 그렇죠. 한 놀랄 만한 뭐 이슈가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그렇게 조여 놓은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것은 뭐 아마 수치가 나오게 되면 아마 4 정도만 나와도 뭐 한국 언론에서 난리 났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비한 눌러놓기 이제 이것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분석해 보자면 일단 1분기, 1, 2, 3월 1분기 때는 예정된 악재, 즉 올림픽 특수가 아닌 그 반대 사항이 벌어질 것이고, 근데 그것이 GDP 4 이하를 깬 숫자가 나오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2분기 양회의를 끝나고 나서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네. 훨씬 더 강력한 네. 이제 재정 금융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소비 활성화 정책도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네. 아마도 이제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네. 아무래도 네. 이제 그때는 숫자가 제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빌리티를 풀 가능성이 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자연스럽게, 우리도 뭐 지금 위드 코로나 했을 때 뭐 이태원 이 지역도 네.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난리가. 할로윈 때 뜨거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네. 약속이 있어 가봤는데 1, 2, 3층 중에서 네. 밥 먹는 팀이 딱 3팀 있더라고요. 뭐 그럴 정도로 네. 훅 끊어진 건데, 결국은 아마도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면 네. 오히려 이제 중국으로서는 올림픽 특수가 연기됐던 것이 소비에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를 풀게 되면 네. 늘어나는, 이제 거기다가 재정금융까지 같이 확 이제 풀어버리는 네. 그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예상이지만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1분기는 저점을 찍을 것이고, 그러면 주가도 안 좋을 것이고, 그럼 저점을 찍었을 때 좀 이것을 위기로 기회로 삼는다면 2, 3분기 때 반등하는 국면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숫자는 굉장히 4, 4분기, 1분기가 험악하게 나올 것이지만 네. 아마 주가 선행성으로 보면 주가는 아마 제가 볼 땐 크게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쭉 선행성으로 움직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물론 이제 업종별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변수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그 지금 있는 인덱스나 이것이 지금 이런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안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옆으로 행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을 이미 선반영하는 거다. 기간 조정으로 그렇게 보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경제전망 시리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GDP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경제전망,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